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휴, 오랜만이에요.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요? 정욱은 미소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인사도 하고 사과도 받을 겸 왔어요. 민수 엄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과요? 우리 도겸이 그리고 윤미한테 멍청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순간 민수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아이들끼리 장난인데요. 아이들끼리요? 당신 입으로 하신 말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집에는 엄마 닮아서 멍청하다고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서는 오늘도 정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3이 된 정옥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아온 억척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손주 도겸이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할머니이기도 하죠. 딸 윤미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도겸이 아빠는 양육비도 끊었고 연락도 두절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할머니, 나 이 문제 풀었어요. 538이에요. 도겸이가 들고 있는 종이에는 엉뚱하게도 5 더하기 3은 1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피식 웃으며 도겸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맞든 틀리든 내가 혼자 풀었으면 그게 제일 잘한 거야. 정옥의 일상은 도겸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기, 학원 데려다 주기, 밥 챙기기, 숙제 봐주기로 하루가 꽉 차 있었습니다. 윤미는 여전히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에 2탕씩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녀는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린 셋이서 하나야라는 말은 이들만의 암호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날은 도겸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 참여 수업 날이었습니다. 정옥은 윤미 대신 학교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도겸이 그 집 애잖아요. 엄마 닮아서 멍청한 거예요. 똑같이 숫자도 못 읽고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민수랑은 어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돈과 민수 엄마, 도겸이 아빠의 엄마와 새아내였습니다. 과거 윤미를 내쫓다시피 했던 장본인이자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정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 핏대가 서려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워봤자 손주만 창피하지. 그렇게 뒤돌아섰지만 그 말들은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윤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가 그 말을 듣는다면 상처가 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옥은 조용히 휴대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도겸이가 쓴 일기장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엄마도 착하고 예뻐요. 나는 나중에 커서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정옥은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까짓 말 한마디에 무너질 딸도 손주도 아니야. 그래도 아주 입을 다물게 만들어줘야겠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윤미가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정옥은 딸의 피곤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미야, 혹시 도겸이 학교에서 민수 엄마 본 적 있어?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마주쳐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해요. 그 집에서 아예 연락도 끊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아는 척할 일도 없고요. 정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대로 윤미는 아직 사돈네가 자신과 도겸이를 어떻게 험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 집에 멍청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식당을 할 때도 누가 물건값을 떼먹으면 직접 찾아가 문 앞에서 따져봤고 손님이 욕을 하면 들은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입 다물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 그 다음 날 정욱은 아침 일찍 시장에 들렀습니다. 식당을 접은 지는 오래지만 상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김 사장, 박 여사, 다들 오랜 친구들이었죠. 정옥 언니, 오랜만입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야, 그냥. 사람 입 때문에 속이 좀 상해서. 입이요? 누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정옥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더러 멍청하다네.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하나요? 그 자리에 있던 상인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망발을 해요?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데 조만간 좀 시끄러워질지도 몰라요. 정욱은 김치와 멸치, 깻잎을 샀습니다. 평소보다 푸짐하게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작은 흰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미가 대학생 시절 장학금을 타면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이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앨범과 함께 몇 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험 같은 거지. 그날 저녁 정옥은 도겸이에게 물었습니다. 도겸아,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민수가 가끔 놀려요. 제가 바보래요. 정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왜 바보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제가 답 틀리면 너희 엄마랑 똑같다고 해요. 그 말에 정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도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요. 정욱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네 엄마보다 똑똑해.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라고 해. 그리고 꼭 기억해. 멍청한 건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하는 사람이야. 도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욱은 그 웃음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참교육하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사돈입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다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겸이도 윤미도 더는 무시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정욱은 휴대폰을 꺼내 윤미 아빠를 검색했습니다. 번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과거, 묻어둔 진실,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 입 열기 전에 좀 배웠어야지. 정옥은 도겸 이 아빠의 번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지금이 받아야 할 때야.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고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윤미의 전 남편 도겸이의 아버지. 저예요. 도겸이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버린 피를 제가 키워서 잘 컸어요. 근데 요즘 그 아이가 어떤 말 듣고 사는 줄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정옥은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도겸이를 멍청하다고 비웃는 민수 할머니 민수 엄마의 말, 그리고 윤미의 아이라는 이유로 아이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입니다. 저는 윤미가 다시 제 인생에 엮이는 거 원치 않아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정욱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끝났다고요? 자식이 멍청하다는 소리 듣고도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빠져요. 대신 민수 엄마한테는 제가 직접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 당신 이름이 언급되어도 놀라지 마세요. 정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공개 수업에 정옥은 일부러 화려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고운 분홍 치마와 은빛 저고리, 백발을 단정히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교실 뒤편에 민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백에 짙은 화장을 하고 다른 엄마들과 수군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아래로 깔아보는 시선이었죠. 정옥은 곧장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휴, 오랜만이에요.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요? 정옥은 미소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인사도 하고 사과도 받을 겸 왔어요. 민수 엄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과요? 우리 도겸이 그리고 윤미한테 멍청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순간 민수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아이들끼리 장난인데요. 아이들끼리요? 당신 입으로 하신 말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집에는 엄마 닮아서 멍청하다고요.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속삭임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엄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정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딸이 버림받고도 조용히 산 건 당신을 배려해서였어요. 제 손주가 그런 말을 들어도 참은 건 학교 분위기 망칠까 봐서였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참는 쪽만 바보더군요. 민수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도겸이, 윤미,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당신이 까먹은 것 같은데 예전처럼 조용히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에는 학교 말고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작은 박수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도겸이에게 말했습니다.
도겸아, 사람들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당당한 게 진짜 똑똑한 거야. 도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정옥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바보 아니죠? 정옥은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멋진 아이야. 우리 딸 닮아서 그래. 이제부터 갈등이 심화되며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충돌이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 뒤 윤미는 딸기 우유 하나를 사들고 퇴근했습니다. 도겸이 오늘 체육복 제대로 챙겼죠? 말은 했지만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정욱은 곧장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윤미는 주방 의자에 앉아 들고 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이었습니다. 부모 교육 참여율 저조 및 아이 학습 태도 개선 관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프린트된 문장이 윤미의 눈을 찔렀습니다. 도겸군은 기초 산수에서 반복적인 실수가 관찰되며 부모의 주도적인 지도가 필요함. 윤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아는 얘긴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찍어서 내야 했을까요? 요즘 민수 엄마가 학부모회장이래요. 정옥은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역시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었지. 사과 한마디 하더니 뒤로는 교사까지 이용해 다시 꼬집어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가 안 됐다느니 부모가 신경 안 쓴다느니 윤미는 속상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못난가 봐요. 도겸이도 멍청하다는 말 듣고 저도 무시당하고 정옥은 그제야 지난 학부모 공개 수업 때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사돈이 도겸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윤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제 전남편한테도 전화했어요? 정욱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도겸이 아빠한테 전화했어. 너까지 모욕 주는 건 용납 못해서. 윤미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그 사람들 진짜 용서 못해요. 그날 밤 정옥은 침대 머리맡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미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 남편이 보내주기로 한 양육비 미지금 내역과 정옥 명의로 대신 낸 병원비 영수증, 어린이집 입소 거절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돈이 아닌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도겸이 할머니인데요. 학부모에 관련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교육과 관련 없는 개인적 모욕이 반복되고 있어요. 교장은 다소 당황한 듯 반응했지만 곧 회신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정욱은 학교 앞에서 도겸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민수 엄마가 또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욱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제가 너무 과했나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죠? 정욱은 이번에는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쪽도 알고 있나 보네요. 제가 움직였다는 거 말이에요. 하하, 그래도 애들 사이 문제 가지고 어른이 너무 앞서 나가면 보기 안 좋잖아요.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욱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체면이요? 멍청하다던 체면이요? 윤미한테는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라는 체면이요? 민수 엄마의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정옥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도겸이더러 그 집 애라고요? 그 집은 당신네가 버렸고 우리가 다시 지은 집이에요. 아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고르지도 못하는 어른이 문제죠. 그 순간 옆을 지나던 다른 학부모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분 민수 엄마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집 할머니야? 정옥은 민수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혹시라도 또 딴소리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당신 인생에서 제일 창피한 날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도겸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윤미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최고조로 치닫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수 엄마의 반격, 그리고 학교 내부 문제까지 겹치며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몇 주 후 도겸이의 얼굴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가 따라 들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겸아, 무슨 일 있었어? 도겸이는 이불을 덮고 입만 달싹였습니다. 민수가 저더러 고아래요. 뭐? 윤미는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겸이는 눈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혼했고 외할머니가 키워주니까 저는 고아래요. 그러니까 똑똑할 리가 없대요. 윤미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옥도 이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이한테까지 그런 말이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겸이가 소속된 수학 보충반에서 전격적으로 학생 구성을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도겸이는 보충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기초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윤미는 바로 담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도겸이가 갑자기 수업에서 빠졌다던데요? 아, 윤미 어머니. 이건 전적으로 학습 태도와 성취도에 따라 분류된 것이고 개인적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욱은 바로 눈치챘습니다. 이건 그 여자 짓이야. 확실해. 그날 오후 정욱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문 앞에서 교장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손주가 누군가의 사적 감정으로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장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돌렸습니다. 오해십니다, 학부모님. 모든 결정은 교내 지침에 따라서. 정옥은 서류 한 뭉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윤미의 전 남편이 양육비를 내지 않은 내역, 그리고 민수 엄마가 학부모회장에 선출된 이후 급작스럽게 바뀐 학습 분류 기준, 심지어는 민수 엄마가 사적인 모임에서 윤미네 애는 봐줘도 소용없다고 했다는 증언까지 모은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교육청에 민원 넣을 거고요. 언론에도 제보할 겁니다. 아이 하나 지키는 일, 이 나이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닥쳤습니다. 익명의 학부모 커뮤니티에 도겸이네 집안 이야기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미가 과거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연, 도겸이의 지능 문제를 암시하는 문구, 그리고 정옥의 문제 있는 성격까지 적나라하게 비방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그들을 향한 글이었습니다. 윤미는 회사에서 일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도겸이 이제 어떻게 해? 정욱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는 순간 도겸이도 같이 무너져. 딱 하루만 울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앞에 설게. 그날 밤 정옥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겸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민수 엄마는 줄곧 도겸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윤미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애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모든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친부 확인 일치율 99.9%. 정옥은 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복사해 메모리 카드에 담았습니다. 이제 은혜는 끝났고 계산만 남았지. 다음 날 윤미는 회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미야, 인터넷 맘카페에 너희 집 얘기 올라왔어. 익명이긴 한데. 윤미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같은 반 문제야 엄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도겸이와 자신에 대한 온갖 거짓말과 추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겸이는 아빠가 다른 애일 가능성이 높고 엄마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쁜 영향 받을까봐 걱정돼요. 윤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뭐 어떻게 살아요? 그날 저녁 정옥은 딸의 붉어진 눈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윤미야, 이제 그만해. 네가 참으면 도겸이도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 하지만 엄마,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정옥은 서류 봉투를 윤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윤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도겸이 아빠가 의심해서 몰래 검사했었어. 결과 나오자마자 꼬리 내렸지. 근데 그 여자는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정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미야,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바람 핀 건 그 남자고 네를 내쫓은 건 그 집이야. 근데 왜 네가 숨어 살아야 해? 다음 날 정옥은 동네 복사점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이 서류 스캔해서 USB에 담아주세요. 파일명은 진실의 증거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 정옥이야. 너 기자 맞지? 특종 하나 줄게. 제목은 바람난 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다로 해. 박철수 기자는 즉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직장 동료 남편 유혹해서 가정 파탄시킨 여자가 지금은 그 피해자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 심지어 친자 확인서까지 있는데 거짓말로 아이를 고아 취급하고 있다고. 기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당연하지. 유전자 검사 결과에 학교 녹음 파일에 증언자들까지 다 있어.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누가 봐도 정옥이 쓴 글이었습니다. 제목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마이너스 증거 첨부.
내용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와 도겸이는 이복 형제입니다. 민수 엄마가 제 사위와 바람을 피웠고 저희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겸이를 다른 남자아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진짜면 완전 반전이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진짜라면 그동안 누가 거짓말한 거지? 불쌍한 아이. 친아빠한테도 버림받고 새엄마한테도 괴롭힘 당하고 그날 저녁 윤미는 집에 돌아와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네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 진실이 우리 편이거든. 도겸이는 숙제를 하다가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겸이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뭘 이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해서 무섭지 않았어요. 내일도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정옥은 그 일기를 몰래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겸아,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며칠 후 민수 엄마에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님, 학부모 정기 간담회가 열리니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출석 부탁드립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부모 정기 간담회에 정옥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미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친자 확인서 폭탄이 화제가 되어 있었고 누구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할머니가 오늘 뭔가 큰 거 터뜨린다더라. 민수 엄마 완전 곤란해지겠네. 강단 앞 마이크를 잡은 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학부모 간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정옥이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정리하죠. 확실하게.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엄마는 앞자리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서류 봉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친자 확인서입니다. 민수와 도겸이는 친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예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정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민수 어머니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도겸이는 다른 남자아이라고, 그래서 엄마 닮아서 멍청하다고 했죠. 민수 엄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예전 일이고, 윤미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예전 일이라고요? 그럼 이건 언제 일인가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도겸이 그애, 아빠도 다르고 엄마도 문제 많고 우리 민수랑은 급이 다르지. 이번에는 더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초에 그 집 DNA가 이상해. 할머니부터 성격 더럽고 엄마는 바람둥이고 강당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고개를 돌려 민수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욱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람둥이인지 이제 확실해졌죠? 남의 집 가정 파탄시켜놓고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이 아빠가 바람을 피워도 시댁에서 저를 내쫓아도 참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까지 괴롭히면 그건 못 참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점 더 크게 말입니다. 민수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를 보호하려고.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요? 다른 아이를 깔아뭉개는 게 보호인가요? 거짓말로 아이를 고아 취급하는 게 보호인가요? 그녀는 강당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학교 폭력의 실체입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장이 어색하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욱은 마지막으로 민수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엄마는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윤미님과 도겸이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부모 회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는 새로운 공지가 나왔습니다. 학부모 간 갈등 해결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욱은 그날 밤 도겸이 방에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겸아, 할머니가 뭐라고 했었지? 할머니가 이긴다고 했어요. 맞아. 우리가 이겼어. 이제 누구도 우리 도겸이를 그 집 애라고 부르지 못해. 도겸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무섭지 않아요. 학교 가는 것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윤미는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욱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입 막을 줄 알았냐고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몇 주 후 민수는 조용히 도겸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겸아, 미안해. 도겸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우리 이제 진짜 형제니까 더 잘 지내자. 그 모습을 본 정욱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야. 봄이 되자 도겸이의 반에는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어느새 도겸이를 중심으로 작은 무리가 생겼고 도겸이는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산수 시험에서 80점을 받자 내가 바로 도겸이를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그 집 애가 아니라 우리 집 자랑이 됐네. 정옥은 흐뭇하게 도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미는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과거 악성글을 쓴 익명 계정도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발되었습니다. 민수 엄마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결과 공식 사과문을 쓰고 학부모회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부모 회장 선거가 열렸고 뜻밖에도 윤미가 다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 네가 해야 한다. 억울한 사람 다시 안 생기게. 윤미는 그렇게 학부모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의 환경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소외된다면 그건 우리 아이가 소외된 것과 같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윤미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도겸이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옥은 동네 노인회에서 손주 자랑 베스트 연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손주, 우리가 지킨 정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연설은 지역신문에 짤막하게 실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김치찌개 국물을 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도겸이 어릴 때 저 진짜 다 놓고 싶었던 거 알아요? 정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겸이 손이 제 손목을 꼭 잡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세상이었어요. 정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손을 놓지 마. 그 손은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줄이야. 도겸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엄마 손 잡은 거예요? 정욱은 도겸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난 네 손 잡았지. 엄마 손은 네가 다시 잡게 만든 거고. 그렇게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울면서도 웃고 웃다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윤미는 도겸이와 함께 학교 운동회에 참여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윤미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민수 엄마는 끝내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운동회에서 도겸이는 달리기에서 2등을 했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하자마자 윤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저 달리기 잘했죠? 윤미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에서 제일 잘했어. 그날 밤 도겸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이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저 때문에 웃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집을 지은 거래요. 무너지지 않게 벽돌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서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 집을 무시 못한대요. 정욱은 그 일기를 가만히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 집을 지었어. 이제 누구도 그 집에 돌 못 던지게 할 거야.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도겸아, 잘 자라. 네가 멍청하다던 그 사람들 지금쯤 네 웃음이 제일 무서울 거야. 몇 달 후 도겸이는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그 집애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학교 회장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말이에요. 정옥과 윤미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윤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우리 집 이야기.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시 쓸 이야기가.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 참 예쁘게 지었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